통계 두께 봐라, 두께. 진짜 옆에 딱 보면은 야, 씨, 이제까지 한 것만큼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네가 받았을 것 같아. 그리고 보면은 확률 분포, 뭐 연속 확률 분포, 통계적 추정 해가지고 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어로 나와져 있는데, 자, 일단은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이게 좀 투머치한 감이 있는 교재야,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확률과 통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너무 많은 유형이 있는 거 맞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작은 교재에다가 그 많은 유형을 다 넣으려다 보니까 점점 두꺼워진 책이라는 건 확실해. 물론 다 있어. 그리고 다 알면 뭐 나쁠 건 없지만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 않은 학생들한테 이게 완벽하게 잘 맞는 교재다. 난 사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아. 이거는 조금 특히나 통계 쪽 같은 경우는 이전에 확률 쪽 같은 경우는 너가 이제 계속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계속 그래. 뭔가 있잖아. 이게 맞냐? 틀리냐? 계속 이런 감이 들어. 그렇지만 이 통계 쪽으로 딱 들어와서는 조금 이제 결이 달라져. 이전까지 확률이었다면은 그 확률을 내가 이제 하나하나 구해야 되는 과정이었다면은, 통계는 어떤 그런 확률들이나 이런 것들로 구해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해석하는 구간이거든. 그러니까 조금 확률 쪽까지,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의 챕터가 좀 끝난 기분이라면은 이 통계가 또 그냥 하나의 새로운 챕터, 그냥 확률과 통계잖아. 통계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뭐 여기서 수학인데 숫자 해석을 해야겠지. 이를테면 그 숫자 해석을 하는 그건데, 이것을 크게 이 통계만 이렇게 쭉 배우다 보면은 처음 이거 하나하나 배울 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가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 뭐지? 뭘 배웠지? 좀 이런 느낌이 들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것에 대한 이 통계 이 과목에 대한 큰 흐름을 알지 못해서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얘기는 이 통계라는 단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가라는 것을 너희 머릿속에 있잖아. 한번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되게 필요해. 그래서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어디쯤에서 뭘 배우고 있는 거지?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뭐 배우다가 갑자기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다시 나오네 이렇게 된다고. 이것을 지금 오늘 내가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가 걸릴 거야 아마. 10분 정도 내가 이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고 지나갈게. 자, 지금도 통계야, 통계. 자, 오늘 처음 수업이고 분필까지 처음 쓰는 건데도 글씨가 저런 거 보니까 오늘도 굉장히 힘든 수업이 기대가 된다, 내가 지금. 자, 통계는 일단 자료가 주어져야 돼, 자료.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겠다는 거야. 이 해석이란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니? 뭐요? 너 맨날 했던 거 있잖아. 시험만 보면 하는 게 뭐야? 안 해봤지? 안 해봤니? 고등학교 때는 할 일이 별로 없긴 하지. 중학교 때쯤 되면 항상 말해. 초, 중 때 항상 시험 보면 하는 질. 해석? 무슨 해석이야, 이씨. 평균 구하잖아. 자, 평균 구하고. 평균 분산 표준변차 구하는 게 해석이야, 여기서는. 이 해석이라는 게 뭐야? 여기 뭐냐? 평균, 분산, 표준변차. 이런 거 봤던 기억나잖아. 우리 요거는 뭐라고 배웠지? 상포도. 얘네들이 얼마나 우리 내가 본 시험 점수들이 얼마나 내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이 있는가, 아니면 평균에 다 오밀조밀 몰려 있는가, 그것을 우리 상포도라고 하잖아. 자, 지금부터는 이 해석이라는 게 결국 요거 세 가지를 하는 게 해석이야. 근데 일단 먼저 자료가 주어지겠지. 근데 이 자료가 두 가지로 주어진다고. 하나는 이산 변수라고 하고, 얘는 연속 변수라고 해요. 자, 지금부터 요 자료를 이거 갖고 얘기를 할게. 자,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니?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야. 자, 확률 변수라는 게 주어져. 확률 변수가 두 가지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처음에 건 뭐냐면은
이산 확률 변수야. 이산 확률 변수. 자, 이산은 뭐냐면 여기서 이산은 바이 그 이자가 숫자 2가 아니라 떨어져 있다는 거야. 떨어져 있어. 확률들 이 점수들이나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변수들을 우린 이산 확률 변수라고 그래. 그게 뭐냐면은 자. 이산 확률 변수인데 얘네들은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 주사위를 예를 들어서 던졌어. 주사위를 뭐 여러 번 계속 던졌다고 쳤을 때 내가 1이 나온 횟수가 몇 번, 2가 나온 횟수가 몇 번, 3이 나온 횟수, 4가, 5가, 6이 나온 횟수. 얘네들은 1.5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런 것들. 딱 이렇게 딱 끊어져 있는 것을 이루는 우리는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그래. 얘는 우리가 해석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도표를 그려야 돼. 도표를 그리면 돼. 도표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이 나올 수 있는 각각의 어떤 근데 이게 확률로 나오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눈의 범위는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Px는 이런 식이야. X가 이거고 얘가 6분의 1 얘가 6분의 1 얘가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도표를 그려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편해. 자, 그럼 이런 이산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건 물론 내가 지금 간단하게 주사위 얘기를 했지만 주사위 말고도 이렇게 이산 확률 변수로 되어 있는 건 되게 많이 있겠지? 숫자가 정수로만 떨어져야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떤 하나의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럼 예를 들면 뭐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 뭐 2가 나올 수 있는 확률 이런 것들. 자, 이런 확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나중에 다 나오니까 지금 뭐 잘 모르겠다고 머릿속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얘는 뭐냐면 이것을 확률 밀도 함수야. 얘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으로 나타내고 얘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나중에는 이항 분포라는 것으로 나타내. 이건 뭐냐면은 이항 분포는 내가 어떤 이거 여기서 이항은 이 사람은 다른 거야. 얘는 디스크리트를 의미하는 거고 아니 영어로 디스크리트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니? 뭐라고 하더라? 이산수학이라는 게 디스크리트였던 것 같아. 이게 뭐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뜻이냐? 디스크리트. 그렇죠. 난 몰라. 이거 잘 알아야지. 여기서 이항 바이너리야.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확률 중에 내가 관심을 가지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만 내가 따지겠다라는 게 이항 분포야.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항 분포로 가고. 자, 연속 변수 같은 게 있어.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게. 연속 확률 변수는 이 몸무게 같은 거. 예를 들면은 내가 이 몸무게 68kg에서 70kg까지 몸무게는 연속적으로 있잖아. 그 안에 뭐 예를 들어 몸무게 이런 어떤 뭐라고 하지? 편차? 이런 것들이 쭉 있다고 했을 때 연속적으로 다 있을 거 아니야. 그 안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 연속 확률 변수라고 그러고 얘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떤 함수로 되면 여기 확률 밀도 함수지. 그치? 여기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나와. 내가 지금 거꾸로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얘가 질량 함수야. 얘가 질량 함수야. 미안해. 내가 뭐 나와 있는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얘기하는. 얘가 질량 함수고 얘가 밀도 함수야. 얘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 나오고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규 분포라는 개념을 세워. 결국 사실 있잖아. 이 확률 같은 게 전체 과목은
이 정규분포라는 것을 배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편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이 정규분포를 해석하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해. 통계학의 목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 하려고 하면은 이거 엄청 어려워. 너무 어려우니까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걸 어렵게 못 내. 그래서 내가 여기 좀 투머치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얘는 나올 문제들이 거의 뻔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야. 굉장히 뻔하게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진짜 뭐 정형화된 어떤 유형 문제들만 내가 잘 풀어 제낄 수만 있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결국에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률 변수를 해석을 하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다고. 이런 것들 지금 구해야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이항분포라는 거는 얘가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은 이항 정리에서 나오는 그런 뭐라고 하니 독립시행, 그 독립시행을 계속 많이 해가지고 엄청 숫자가 많아지면 얘가 결국에는 정규분포랑 동일해진다라는 게 증명이 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이항분포도 나중에는 이 정규분포를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푸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 정규분포 곡선을 이해하는 것. 이게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이 정규분포 곡선을 이해하는 거.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통계적 추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여기까지 이제 딱 했어. 근데 통계적 추정도 결국 이 정규분포 곡선의 일부로 나타나게 되거든. 그럼 얘는 뭐냐? 통계적 추정은 추정하는 거지. 모집단이라는 것을 배워. 표본집단이라는 것을 배워. 자, 모집단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너가 지금 이제 고3 올라갔는잖아.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어떤 뭐 선호도를 조사를 해본다고 치자고. 모든 애들이 다 조사를 했어. 조사를 하면은 어떻게 예를 들면은 뭐 한 가지 사건만 하자. 좋아하는 여행이 있니? 별로 없니? 자, 그래. 대한민국의 모든 고3 여학생들이 중에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했다고 한번 쳐보자고. 근데 그거 다 할 수 있니? 못해. 그래서 이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본집단을 만들어서 얘네를 조사를 한다고. 얘네를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모집단은 보면 한 요 정도 안에 들어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통계적 추정이야. 자, 모집단의 어떤 것을 표준 모집단을 통해서 모집단의 어떤 것들을 추정해 나가는 거.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지, 대부분의 경우. 근데 여기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 자, 모집단에 나와 있던 평균이라든가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이런 걸로 표본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는 그런 것들도 있어. 이건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야. 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니, 조사 다 했는데 이걸 왜 만드냐고. 이거 왜 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보통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은 이를테면 이런 거야. 우리 학교 애들 다 조사를 했는데 우리 반 애들은 어땠을까? 이런 거. 우리 반 애들을 추정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조건은 주어져 있는데 내가 특정 지은 조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경우에 그것을 그냥 추정을 해보는 거야. 그럼 내가 보기엔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네가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수학적으로는 얘를 가지고 얘를 추정하는 거 또는 얘를 가지고 얘를 추정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하게 되고, 여기서는 모 평균 표준 편차를 보는 거가 첫 번째고, 모 비율, 여기서에도 확률이 있겠지. 비율,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비율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50%가 좋아한다 하면은 여기는 몇 %가 좋아할 것이냐. 표본 집단에서 50%가 좋아한다고 한다면 이 모집단에서 50%를 좋아하는 확률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추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던 모 비율의 추정이라는 거거든. 그거는 교과 과정에서 사라졌어.
그래서 크게 그러니까 얘를 갖고 얘의 평균 갖고 얘 평균 추정하는 거 첫 번째, 얘의 평균 갖고 얘의 평균 추정하는 거 두 번째, 얘의 확률 갖고 얘의 확률 추정하는 거 세 번째, 얘의 확률 갖고 얘의 확률 추정하는 게 네 번째야. 총 네 가지만 알면 돼. 그러니까 문제는 이 문제는 뭐 통계 추정은 잔뜩 있지만 딱 요 네 가지 문제로 귀결이 돼.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야. 그 중에 아까 모비율의 추정 맨 마지막에 말했던 얘의 비율로 얘의 비율을 추정하는 건 사라졌어. 교과 과정에서 아예. 이게 제일 어렵거든 사실은. 그래서 사라지는 바람에 이 문제가 통계적 추정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을 세 가지로 딱 나눠가지고 공식을 딱 사용하는 건 동일해. 이 세 가지 공식만 그냥 사용하면 무조건 풀리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어. 실제로 통계 과목 자체가 되게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진짜 어려운 거야. 실제로 이것을 정말 대학 과정으로 통계학 제대로 된 과정으로 배우려고 하면은 좀 정신을 못 차리는 수학이 되는데 고등학교 수학에서 딱 여기서 지금 하는 정도만 하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여기 있는 거 막 모르겠는데 죽겠는데 이거 다 이해해야 되나? 오늘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오늘 지금부터 쭉쭉쭉 넘어가면서 막 가르쳐 줄 거야. 막 가르쳐 줄 건데 지금 이걸 네가 오늘 만에 다 이해하면은 뭐 내가 널 더 이상 가르칠 이유가 없겠지. 그러니까 조금 벅찬 정도로 너한테 머릿속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아마 내일 되면 다 까먹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이 동영상을 찍어놓고 올려놓고 있는 거는 다시 보고 하라는 소리야. 이거 지금 내가 꽤나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개념 수업을 이렇게 한꺼번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나는 해고 문제 풀어보고 하고 문제 풀어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잖아. 그리고 어쨌든 나도 지금 강의를 하긴 놔야 되는 거고.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에 요걸 집어넣고 있자. 첫 번째 요걸 먼저 배울 거야. 이산 확률 변수들을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들을 배우게 될 거야. 이게 나중에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로 합쳐져. 이항 분포가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면 정규 분포랑 동일하게 되고, 이 정규 분포를 곡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 통계적 추정까지가 나가게 될 거야. 일단 오늘 아마 이게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통계 과목에서 있으니 좀 공식 외울 게 되게 많아. 공식을 배울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공식들은 정말 무조건 다 외워야 돼. 왜 그러냐면은 다른 공식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차함수라든가 대수학 공식들이나 위적분 공식들은 뭔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 이를테면 면적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식이라든가 여러 식으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얘는 그 공식 아니면 그냥 못 써.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암기해야 돼. 정말로. 그리고 좀 길어 공식들이. 그러니까 그건 다 암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확률 변수라는 것도 알아보자. 자, 정의를 내리는데, 자, 어떤 뭔가를 했어 내가. 어떤 뭔가를 했는데 뭔가 결과값이 나올 거 아니야. 일단 주사를 던지면 1에서부터 6까지 사이 숫자 중에 하나가 나올 거 아니야. 그거 하나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봐봐, 변수는 뭐야? 변하는 숫자잖아. 근데 어떤 변할 때마다 그 확률이 바뀌는가? 이게 확률 변수인 거야. 그러니까 1이 나올 확률이라는 건 우리 뭐 간단하게 알고 있지. 6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잖아. 2라는 게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자고.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의 확률이라는 것은 둘 다 뒷면에 나올 확률, 둘 다 앞면에 나올 확률은 4분의 1, 4분의 1이잖아. 근데 하나는 뒷면, 하나는 앞면에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그 세 가지 자체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확률, 예를 들면은 HH, TT, HT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왜냐면은 얘가 나올 확률, 얘가 나올 확률, 얘가 나올 확률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확률 변수 이제 보통 X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이 X가 나올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야. X가 나올 확률을 지금부터 우리가 구해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에서는 자, 요게 좀 결이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확률을 우리가 구해내야 돼. 근데 이 확률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 정말 거기서 확률 문제처럼 어렵게 나오고 그러진 않을 거야.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걸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게 나오게 돼. 물론 이것도 기본적인 것은 할 줄 알아야지 구할 수 있어요. 얘 봐봐, 얘가 2분의 1이고 다시 4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딱 더했을 때는 1이 나오게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표를 그리는 게 중요할 거야. 자, 이건 확률 변수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연속 확률 변수에도 일단은 동일한 내용이야. 이거는 자, 확률 분포. 자,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과 그 값 취할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한다. 요거지, 요거. 확률 분포표야 이래서. 얘가 나올 확률, 얘가 나올 확률, 얘가 나올 확률을 표로 나타내가지고 분포를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확률 분포표가 되는 거지. 자, 지금부터 이제 이산 확률 분포를 할 텐데, 이산 확률 분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따로 떨어져 있는 거. 봐봐. 앞, 뒤. 요 사이에 뭔가 있니? 없어. 그런 확률을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야. 뭐 3분의 1만 뒤집어지고 이런 거 없잖아. 없어. 그냥 요거기 때문에 이산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얘는. 확률 변수 중에 이제 이산 확률 변수. 오늘 지금에 아마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될 거. 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를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 도표를 정확히 그리자.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 문제 푸는 게 그 도표 안에서 다 해결이 돼서 그래. 도표 안에서 그냥 문제가 다 해결이 돼. 봅시다. 자, 이산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셀 수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연속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이를 한 확률 변수라고 하고 땡땡땡 했을 때 봅시다. 자, 여기서 확률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는 지금 조금 너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확률 변수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돼. 실제로 수능 문제에서는 예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은 이 표현 자체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되게 많아. 봅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 변수는 x라고 라지 x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럼 결국에 여기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나올 수 있는 이 확률 변수들이 예를 들어서 x1, x2, x3, xn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부터 이 밑에다가 표시를 해야 될 것은 이 밑에는 뭐가 표시된다고 그랬어? 여기는 px, 그 뭐야? x1이 나올 확률. 그래서 p 확률인데 이 확률 변수가 xn1 확률을 적으세요. 이거야. 자, 요 표현을 애들이 잘 몰라. x는 그냥 확률 변수,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얘가 1, 2, 3, 4, 5, 6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통칭해서 확률 변수 x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자, p야 확률이야. 근데 x라는 확률인데 이 x가 x1일 확률을 여기다 적을 거야. x2일 확률을 여기다 적을 거고 x3일 확률을 여기다 적는 거야. 알겠지? 이게 가냐? 야, 이게 지금 이게 엄청 중요해. 여기가 걔. 얘는 확률 전체 값이니까 당연히 1 되겠지. 요거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사실 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나머지는 뭐 보통 표현할 때 P1, P2, P3, Pn 요렇게 우리가 지금부터 표를 그리겠다 이 얘기야. 자, 요 표를 잘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산 확률 변수는 요 표만 그리면 다 끝난다. 대부분 요 표를 안 그리고 못 그려가지고 저기 헤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 자, 봅시다. 그럼 여기 옆에 보면 이런 확률 질량 함수. 요것들을 나타내는 거. 얘들 봐봐. 얘는 P1이 나오지. 얘는 P2가 나오고 얘는 P3가 나오고 얘는 Pn이 나오게 하는 이 함수 값을 뭐냐고 하냐면 얘를 x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래. 근데 이것은 함수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확률을 구하면 돼. 얘네들 각각의 확률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확률 질량 함수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밀도 함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함수를 그려야 돼. 얘 같은 경우는 함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표.
함수지만 물론 봐봐 각각의 얘가 x1에 대해서 대응의 관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있잖아. 이 대응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뭐 다항함수처럼 그래프를 그린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상 확률 변수는 도표를 확인해야 되고 이 도표라는 것을 그리는 것 자체가 그냥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합시다. 그럼 각각의 이 P1, P2, P3, Pn은 확률 값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얘는 각각의 것들은 전부 다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갖겠지. 다 더하면 1이겠지. 그치? 그리고 만약에 P가 내가 구하고 싶은데 Px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P를 구할 건데 자, X가 X1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 X3보다는 작거나 같아. 이런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뭐야? 얘는 얘고 1 확률이잖아. 그럼 이 확률 더하기 이 확률 더하기 이 확률 하면 얘겠네. 그 얘기를 지금 풀어서 써준 거야. 3번은. 그래요. 엉뚱한 거 보고 있었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1, 2, 3번은? 간단한 얘기야, 되게. 그런데 이 간단한 내용을 그냥 이렇게 문제, 여기에 있는 그 공식들처럼 되어 있는 기호로만 보면은 이게 확 와닿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 특히나 이 통계 과목이 진짜 그래. 내가 조금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랬어, 정말로. 나는 확률 같은 게 배운 세대가 아니라 그랬잖아. 학교에서 배운 세대가 아니라고. 나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나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과목이거든, 나름대로.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을 배우고 나 혼자 공부하고 따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 그다음부터는. 근데 너는 이제 그럴 시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그것을 압축해가지고 겪어 나가면 돼. 가르쳐준 대로만 하세요, 그러니까. 자, 알겠지?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자, 봅시다. 결국에는 지금 뭐냐? 여기서 봐봐. 1번 부자 240페이지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진 확률 구하기 라고 되어 있을 때는 여기다가 표를 그리세요. 그냥 이 얘기야. 확률 질량 함수를 내가 구해야 된다면 그냥 표를 그리면 돼. 그러면 봐봐. 확률 질량 함수가 kx-8분의 1이야. 그러면 x가 들어갈 수 있는 값은 1, 2, 3, 4. 그러면은 x 값이 이 확률 변수가 얘는 1, 2, 3, 4밖에는 없다는 얘기가 동일해.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x가 1일 때 답 나오겠지. 여기다 1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x가 1 넣고 2일 때, 3일 때, 4일 때 값이 그대로 나온다고, 여기에서는. 그치? 그러면은 그것을 다 더했을 때 몇이 돼야 돼? 1. 그게 1이 나오게끔 하는 k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 k값 구하고 그러면 나머지 표가 다 완성이 됐겠지? 2번 문제. px가 3보다 큰 확률. 그러면 3하고 4 확률 두 개 더하면 끝. 아시지? 이게 어려운 건 아니야. 자, 2번 확률 분포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야. 이럴 때는 뭐냐? 여기 밑에 있는 확률을 네가 직접 구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확률을 구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겠지. 그거 봐봐. 1부터 6까지 숫자가 각각 적혀있는 6장의 카드에서 동시에 3장을 뽑을 때 뽑힌 카드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하자. 그러면은 가장 작은 확률가 나올 수 있는 것은 1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 있고 4도 나올 수 있지만 5는 절대로 못 나오겠지. 그치? 3장을 뽑았어. 그럼 4, 5, 6 뽑을 때가 가장 큰 숫자 3개를 뽑은 거잖아. 그러면 5가 가장 작은 수일 수 있니? 6도 가장 작은 수일 수 없어. 그러니까 확률 변수 자체가 얘는 뭐냐면 1, 2, 3, 4만 갖고 뽑아야 되고 이 1, 2, 3, 4가 나올 수 있는 각각의 확률들을 네가 구해서 표에다가 적어놔야 된다는 거야. 이게 되게 어려운 확률 문제는 아니야. 대신 여기다 적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이 이제 못 잡을 뿐이지. 다음. 자, 지금부터 오늘 이 단원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게 될 거야. 야, 너 글씨가 너무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잠깐만, 다시 쓸 거야. 이상하게 쓰는 거 아니야? 자, 이상.
도표 확인하세요. 돼야 되고, 실제로 x라는 확률 변수가 있고, 자 x1, x2, x3, xn 표현 자체는 p라는 게 x가 x 뭐 i인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은 p1, p2, p3, pn는 1. 그래서 이 도표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것을 있잖아, 교과서에서 나온 대로 있잖아, 진짜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지옥 같아.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고 나중에 통합도 안 되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이산항열 분포를 내가 구해야 돼. 뭔가 주어진 상황이 이산항열 분포야. 이거밖에는 중간에 딱히 없어. 왜냐면 거의 다 이게 나와. 왜냐면은 연속항열 변수라는 것은 그래프로밖에 설명이 안 돼. 너무 간단해. 그래프 하나밖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문제는 제일 많이 하는 건 거의 다 이거야. 확률 변수 문제에서는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 자, 이산항열 분포가 나왔으니까, 자 통계는 뭐라고? 이 확률 변수를 갖고 뭘 한다고? 해석을 한다고. 해석한다는 것은 이것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걸 구하는 길인데, 자, 평균이란 말 자체를 안 써, 잘. 어떤 말로 쓰느냐? 기대값으로 써. 이렇게 써.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기대값을 이렇게 이산항열 분포를 딱 줘놓고 기대값 구해라. 그러면 우린 그것을 평균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지금부터도 또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 게 있어. 자, 첫 번째. 이 평균이나 기대값은 우리 보통 E라고 표현해. 대문자 E라고. 영어로 뭐니 평균이? 민 아니니 근데? M-E-N 아닌가? 민값이라고 그러잖아. 왜이에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진짜 몰라. 그래서 이 x, 보통 이런 x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내지는 기대값을 2의 x 이렇게 표현을 해. 그리고 얘를 우리가 보통 실제 숫자로 나오는 거 얘를 m이라고 표시하더라고. 그냥 그래 나도 몰라. 왠지 몰라. 그리고 분산이라는 것과 표준 편차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걸 다 평균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해줄게. 자, 이 평균 떼지는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봐봐. 얘가 1이 나올 확률이 요만큼, 2가 나올 확률이 요만큼, 3이 나올 확률이 요만큼이잖아.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냥 다 숫자로 나온다고 봐야겠지. 우리가 수학에서 지금 이걸 다루고 있는 거니까. 다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동전, 앞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이상한 상황이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안 줘. 그냥 얘를 숫자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줄 거야. 그럼 뭐야? 얘의 평균이란 건 뭐냐면은, 자, 2x가 나올 수 있는 값이면 얘가 1이 나오고 뭐 1, 2, 3, 4, 5, 6이라고 쳤을 때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는 평균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의 평균이 아니야. 내가 주사를 던졌어. 주사를 던졌을 때 이 숫자가 나올 수 있는 평균이 뭐냐 이거야. 그럼 최대 6부터 최소 1까지 나오겠지. 1과 6 사이에 가운데 있는 어떤 값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이 평균이 크다고 해가지고 뭔가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했다 이런 느낌하고는 여기에서 평균은 굉장히 다른 거야. 그야말로 기대값이야. 그럼 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대값이 몇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봐봐. 1, 2, 3, 4, 5, 6 이거잖아. 다 평균이 같아? 그럼 기대값은 내가 봤을 때 그냥 대충 봤을 때 3.5가 나온다는 거야. 내가 주사 몇만 번을 던졌어. 응? 그러면은 1에서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다 6분의 1로 거의 비슷하지 않겠니? 걔네들 다 사실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보면은 어떻게 되겠어? 가운데 값이 나오겠지. 그게 바로 그냥 기대값이야. 여기서 말하는 평균이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표정이다. 자, 다시 한번. 이 기대값이란 여기서 말하는 평균이란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 더해가지고 이걸로 전체로 나누는 이 평균, 그 평균과 실제로 동일한 값이 나와.
동일한 값이 나오는데 이런 도표가 딱 등장한 상태에서의 평균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 있는 값들 중에 어떤 값 정도가 나올 건가 이 생각만 하면 돼. 보통 이제 1부터 해가지고 6이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 정도 값이 나오겠지.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게 봐봐. 1, 2, 3, 6, 6, 6 이렇게 적혀 있는 어떤 주사위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6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야, 무려. 그치? 그러면은 6에 가까 6보다 1, 2, 3보다는 훨씬 큰 6에 가까운 값이 평균 값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게 바로 그냥 기대값이라는 거야. 딱 던졌을 때 내가 대충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야. 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나 한 3.5 하면은 아무리 던져도 그 정도 이상 나온다는 얘기야 그냥. 이 주사위를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니까 뭐 계속 안 맞거든 사실은. 딱히 뭔가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래. 자, 그래서 결국엔 뭐냐 그냥 이 상태에서 이런 우리가 도표를 그린 이산 확률 분포를 구해 놓은 상태에서 평균 값은 어떻게 정하느냐 그냥 그것만 외우면 돼. 공부는 딱. 자,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xn pn 이렇게 구하면은 이게 그냥 평균 값이 돼. 봐봐 뭐야?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우리가 이 이산 확률 분포의 평균 값이 된다는 거야 그냥 그렇다는 거 외워. 이거 그렇다는 거야. 이건 문제를 몇 번 풀어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릴 거야. 자, 이거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볼게. 야, 여기 있다. 이가 expectation이래. 기대값, 기대값의 첫 글자고 m은 평균을 뜻하는 미인의 첫 글자래. 이거 잘한다며. 잘하시는 거죠. 나보다 잘할 거야. 자, 우리 예전에 분산과 표준편차 구하는 거 해본 기억나? 한 건 알겠는데, 그치? 자, 머릿속에 너가 이제 제대로 그때 당시 배웠다면은 요 정도 말은 기억이 날 거야.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 얘는 여전히 마찬가지야. 편차의 제곱이 평균이야. 표준 편차는 뭘까요? 분산의 양의 제곱이야. 요걸 생각하고 있으면은 조금 쉽게 생각해. 자, 이것만 내가 이거 구하라고 하지 않을 거야.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었던 건 요거 하나야. 분산이란 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다. 자, 요것만 머릿속에 일단 기억하고 있어. 여기서 하나만 생각해보자. 편차는 뭐니 그럼? 편차. 어떤 값에서 평균을 뺀 거야. 내가 가진 요 값에서 평균 값을 뺀 건 우리 편차라고 그랬어. 기억이 안 나니? 이런 게 있었어. 자, 지금 이것만 생각해. 자, 분산은 편차의 제곱 평균이고, 편차는 어떤 내가 원하는 그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이야. 이게 편차야. 표준 편차는 이렇게 구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을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한다. 자, 지금부터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배울 거야. 분산은 보통 variation이라고 그럴 거야. 맞니? variance. VAR이야. 그래서 보통 VX라고 표현을 해. 우리는 이제 분산이면 분산. 그리고 실제로 표준 편차보다는 분산을 더 많이 사용을 해.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귀찮은 면이 없잖아 있거든. 나중에 정규 분포에서 표준 편차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결국 사용하는 건 표준 편차의 제곱이야. 분산을 사용한다는 거야. 자, VX라는 것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봅시다. 이거는 어디 있지? 봅시다. 마플 해설 보면 밑에 보면은 마플 해설 244페이지 중간에 VX는 땡땡땡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증명한 거야. 요거는 별표를 쳐놔. 이렇게 좀 이렇게 해놓고. 왜냐면은 이 가끔씩 서술형 문제에서
Vx를 구하는 것 방법을 이렇게 증명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어. 그래서 그것을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자, 우리 봐봐. 분산은 뭐라고 그랬니?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러면은 평균을 구할 건데 뭘 구할 거냐면 편차. 편차는 뭐야? x에서 이걸 뺀 거예요. 세 제곱의 평균. 요건 거잖아. 그러니까 vs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 이 x m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요것을 쭈루루루루 다 전개를 한 거야.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걸 전개를 했더니만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나오냐? 이에 x의 제곱을 한 놈의 평균과 빼기 여기서 이 x의 제곱. 요것이 되더라.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요거 과정은 내가 증명을 안 해줄 거야. 그냥 나중에 필요하면은 다시 한번 너가 그걸 보고 어렵지 않은 공식이야. 쉽게 할 수 있어. 얘 제곱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mx 마이너스 플러스 m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것은 요거고 가운데 있는 것들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자, 지금부터 구할 건 요거 앞에서 내가 분산을 구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공식을 이용해야 돼. 그러면 얘가 나와 있으니까 뭐야? x의 제곱의 평균이야.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자, 결국 자 x1의 제곱 곱하기 p1 이거는 플러스 x2의 제곱 곱하기 p2 자, xn의 제곱 곱하기 pn 이게 바로 2의 x의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얘는 그냥 빼기 이 x 값의 제곱 이렇게 구한 것에다가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지금 이 공식은 왜 이거대로 우리가 외워야 되냐면은 이거 구하라는 놈들이 있어요. 가끔씩 얘 줘놓고 얘나 얘 구하라고 하는 놈이 있어. 그래서 얘는 자 공식 자체를 vx는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전체의 제곱 이 공식 자체로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얘랑 얘를 구해줄 수 있으면 얘를 구할 수 있고 얘랑 얘 구해져 있으면 얘를 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가 돼야 된다고. 자 마지막 표준 편차는 우리가 시그마라고 해. 뭐 시그마는 그리는 사람마다 되게 많이 다른데 보통은 이 시그마 기호를 6처럼 이렇게 쓰거든.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처음 배울 때 나를 가르쳐줬던 이 선생님들이 이 시그마를 이렇게 안 썼어. 나 아직도 시그마를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좋은 게 뭐냐면은 실제로 너가 그 수학 풀이할 때 이걸 6이랑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 시그마 이렇게 쓰면은. 자, 그래서 시그마 그냥 x는 뭐냐? 뭐 루트의 vx.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표준 편차까지도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뒤에 봐봐. 241, 247 봐봐. 계속 표야. 계속 표야. 표를 보고 계속 풀라 이거야. 표가 없는 것들은 표를 구해서 풀라 이 얘기야. 알겠지? 자, 요게 이제 일단 이게 사실 이산 확률 분포의 거의 90% 다 한 거야. 이것만. 자, 봐봐. 확률 변수가 주어져.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해석이야. 그러면은 이산 확률 분포는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게 가장 핵심이고 표로 나타내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요것만 그냥 계산만 해내면 돼. 이건 산수잖아. 이건 굉장히 쉬운 산수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자, EX 같은 경우에는 자, X1 P1 플러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이것을 나중에 이제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야. 자, n이 1부터 k가 가자. k가 1부터 n까지 p 자 x k p
K 이렇게 하면은 우리 되지. 그치? 자, Vx는 2의 x제곱 빼기 2의 x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 시그마 x는 루트 v x 이렇게 여기다 써주면 된다. 자, 요거가 결국에는 실제로 이산항의 분포에서 구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공식 세 가지가 될 거야. 자, 요렇게 줘놓고선 지금부터는 이걸 갖고 조금 장난을 치는 게 뭐냐면은 자, 확률 변수 x를 줘. 확률 변수 x를 먼저 줘. 그런 다음에 또 다른 확률 변수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주는데 또 다른 확률 변수를 어떻게 쓰느냐? 아, x에다가 실수 a를 곱하고 거기다가 숫자 b를 더하기까지 한 이런 확률 변수를 줘서 이런 확률 변수를 구해라 이런 것들을 해요. 그게 3번 내나 거기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건 그냥 공식이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자, 2의 a x 플러스 b 같은 경우는 얘는 a 곱하기 2 x 더하기 b 하면 돼. 얘를 구하라고 하면은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요렇게 구하면 돼. 자, vx는 v ax 플러스 b는 자, a의 제곱 2x vx 요것만 구하면 돼. 더해진 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앞에 있는 요것만 갖고. 오케이? 자, 시그마 a x 플러스 b는 절대값 a를 곱해준 다음에 시그마 x를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너무 간단하게 나올 거야. 왜냐면 여기다부터 씌우는 거니까 a가 밖에 나올 때 절대값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요런 문제는 보통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은 얘 줘놓고 얘 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얘를 두 개를 적절히 섞어가지고 내. 그래서 얘를 y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얘를 어떤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주어지고 확률 분포가 주어지고 어떤 확률 분포가 주어지는데 얘가 좀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것들은 ax 플러스 b의 형태로 나타나게끔 만들어줘 문제를.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구해야 되거나 얘를 구해야 되거나 할 때 요 밑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야. 뚝뚝뚝. 자, 끝. 되게 단순하게 나오지 않았니? 아니, 별거 아니,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해 준 게 있잖아. 너가 봤을 때, 그냥 저런 거구나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너 그냥 이 책 보고 나서는 너가 이렇게 해석 못 해주고도, 이거 내가 진짜 장담을 할게. 내가 좀 머리가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래 했잖아? 그랬는데도 처음에 내가 이해하기 되게 힘들었던 단어야, 정말로. 그런데 이제 나도 오랜 시행착오 끝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제까지 해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어. 항상 이렇게 잘 됐었어. 그러니까 내 말 들으시라고. 알겠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산 확률 분포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항 분포야. 오늘은 고삐 불린 강아지처럼 나가야 한다. 이항 분포. 이항분포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우리가 확률 변수를 쭉 봤지. 자, 요거랑 이제 비슷한 거기는 한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딱 요거야. 자, 이 확률 분포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은 내가 관심 사건과 관심 사건이 아닌 사건으로 구분을 할 거야. 내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지 이거. 자, 얘는 이항이야. 이게 이거야. bi야, i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 관심 사건. 그리고 비관심 사건.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겠다는 거야. 자, 비관심 사건이 일어날 확률 내가 P라고 하고 비관심 사건이 일어날 확률 보통 Q라고 한다. 얘는 그래서 1 마이너스 P다. 이거 가장 마지막에 배웠지 확률에. 어디서 배웠지? 어디? 야, 맨 마지막 단어 봐봐.
외워야 돼요. 역시. 독립시행. 독립시행. 지금부터 이 독립시행 얘기를 할 거야.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우리가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 독립시행은 뭐냐면은 이항분포라는 것은 내가 주사위를 딱 던졌어.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한 번인 경우, 두 번인 경우, 세 번인 경우, 네 번인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그것들을 이게 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오는 그 분포들을 그 확률, 그 숫자들을 확률 변수로 보겠다는 거야. 아, 1, 2, 3, 4 그거요?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바로 그거. 그러니까 봐봐, 내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내가 10번 던지면은 3의 배수가 10번도 나올 수 있지만 10번도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거야. 0부터 10까지를 확률 변수로 두겠다는 거야. 내가 관심 가지는 사건이 나올 확률 변수로 두겠다는 거야. 확률이야. 나올 횟수를 확률 변수로 두고 그 나올 확률을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배웠잖아 이미. NCR, P의 N승, P의 Q의 N-1승, N-R승. 자, 그런 게 있었어. 그치? 기억은 나. 뭔 소리인지 알겠지? 옛날에, 그런 게 분명히 하긴 했어, 네가. 그치? 그 이후로 문제를 풀었는지 내가 확인 안 했지만, 그런 걸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게 확률 변수로 두고, 각각의 이항이잖아. 디스크리트된 정보잖아. 한 번 나올 확률, 두 번 나올, 세 번, 네 번 나올 확률,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것을 우리가 이 확률 변수를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겠다, 이 소리야, 지금부터는. 왜 그런 짓을 할까요? 나중에 알게 돼요. 이게 나중에 분명히 정규분포가 되거든. 결국에는 정규분포라는 것은 내가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하겠다는 게 정규분포야. 예를 들면은 좀 있으면 되지. 야, 너도 지금 이번에 하니? 투표하니? 네. 총선 투표하니? 18세까지 내려갔잖아. 계속 나올 뉴스야. 그치? 예를 들어서 선호도라고 해야 되나? 여론조사. 지지정당 여론조사 이런 거. 전화 맨날 와요, 지금 나한테는. 맨날 와. 오면서 귀찮아가지고 하지도 않는데, 이런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이거야. 당신 여기 좋아하세요? 안 하세요? 요거잖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이 전체 유권자들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당을 지지하는 정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포,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게 요 얘기거든. 근데 결국엔 얘네들이 요거 갖고 시작을 하는 거야. 내가 전화를 10명한테 걸었으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A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 지지하십니까? 했을 때 예, 아니요, 모르는데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것들이 10번 하면은 그 A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10명일 확률이 있을 것이고 한 명도 없을 확률이 있겠지. 그치? 그것들이 이제는 10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 200명, 200만 명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정규분포는 나중에 배우니까 그때 다시 알아두고. 결국 이거부터 하나하나 시작을 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요거 배우려고 처음에 너네 이게 되게 한참 된 것 같지 않냐? 컴비네이션 배울 때 이항 정리 배웠지. A 더하기 B의 제곱 하면은 쭉 나오는 거. 그지? 그거 다 까먹고 있었잖아. 근데 갑자기 독립시행의 확률하면서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 그지?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딱 이항분포가 되는 거야. 야, 이거 있잖아. 내가 맨날 봤어도 야,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건 사실은 몇 년이 안 돼요, 사실.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슬슬 이제 알게 되는 거더라고. 야, 많은 걸 배워가는 줄 알아. 자, 몰라. 나는 내가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사실. 내가 이제까지 나도 인터넷 강의도 엄청 많이 들었거든, 나도. 이제 모르는 과목이니까. 인터넷 강의 듣고 나 혼자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혼자 고민을 많이 해보면서 나름대로 나는 얻은 결론은 이거야. 이게 이렇게 해서 이때 이게 왜 나왔구나, 이때 이게 왜 나왔구나, 이때 왜 나오는 거고, 나중에 어떻게 정리가 되는구나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된 건 사실은 그 경우에서 확률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그냥 계속 회복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 자, 그럼 이항분포는 내가 관심 사건이
0번부터 나오겠지? 0부터 뜨뜨뜨뜨뜨뜨 10번까지 n번을 했으면은 n회를 내가 했으면은 n번까지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한번 내가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 자, 내가 관심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내가 P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그 관심사건이 일어날 P를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준다면은 그게 0번 나타날 확률이 있겠지. 그치? 자, 한 번 나올 확률, 두 번 나올 확률이 있고, 총 내가 n번을 했다면 n번 나올 확률까지가 정해질 거야. 그럼 요것을 한번 우리 확률 변수 표 구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고. 자, 당연히 개고 여기는 1이겠지. 그치? 그러면 확률 변수 xp x가 x인 경우 이때는 숫자가 필요 없어. 여기 i가 필요 없지. 얘는 그냥 1부터 n까지 일 테니까. 그치? 자, 요것을 지금부터 구해볼 건데, 자, 우리 K 양께서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요거는 요거잖아. 내가 자 어떤 사건 X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내가 P라고 했어. 그치? 그럼 얘가 0번이라는 것은 Q가 N번 나타났다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자, 기억이 난다면은 자, N C 0 그치? 이거부터 시작했지? Q에 N 마이너스 0 이렇게 되겠지. 기억나지? 그치?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0인 거야. 근데 자, 요거 같은 경우를 한번 다시 해보자. 얘는 N C 1. 자, 이번에 P가 한 번 있었잖아. P의 1승 Q의 N-1승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게 왜 NC1이냐면은 자, 내가 N번을 했지만 이 NC1이 들어가는 건 뭐? 첫 번째에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에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N번째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곱해주는 거야. 그치? 횟수가 문제야. 이 나오는 횟수는 여기서 정해진 거야. 근데 이거는 언제 나왔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를 합시다. 여기도 따지고 보면 이거야. 자, N, C, E, P의 2승이겠지. 그리고 얘는 Q의 N-2승. 이런 게 될 거야. 쭉쭉쭉 가가지고 얘가 자, N번 했는데 다 P가 나왔어. 내가 원하는 게 계속 N번이 다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N도 마찬가지. NC, N에 N은 P의 N승. 그렇지? Q의 N-N이기 때문에 얘가 0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요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가봅시다. 여기 봐봐. 255페이지 앞에 보면은 쭈루루루루 되어 있어. 지금 봐봐. 이항분포 뭐 Q의 N이에요. X가 0일 때. P의 N이에요. X가 N일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예전 같으면 우리가 불필요한 과목인 게 얘는 수학 2에서 옛날에 지수법칙을 배웠거든. 그러니까 고3이 1학년 때 지수법칙을 배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의 0은 1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치면 다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수학 1에 나오잖아. 이게 지수법칙이. 근데 확률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들어가면서 바로 배울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얘를 안 배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구분해서 나타내 준 거지 너가 이걸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지? 자, 요거를 너가 이해를 못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요 방식 자체를 네가 머릿속으로 이해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혀 고민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여전히 그래서 요거는 1이고 봅시다. 이게 왜 1인지 알려줄게. 자, 지금 요거 잘 봐봐라. 우리 이항 정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항 정리 한번 봐봐. 자, A 더하기 B의 N승은 우리 어떻게 썼어? 자, 여기서 뭐 N, C, 0, A의 N승 더하기 N, C, 1, A의 N승, B, N승 마이너스 1, B의 1승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죠? 맞지? 확실하지? 그런데 우리 NC0부터 NC1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NC1 플러스 NCN. 요거 기억나? 아. 응? 응? 지금 이해 중에. 요거였어요, 이거. 자, 지금 봐봐. 지금 얘랑 얘까지 더한 거. 응? 그치? 그러면 왜 걔가 1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 Q나 P가 뭐냐면은 다 분수여서 그래. 약분이 돼. 봐봐. 왜 그러냐면 봐봐. 얘 봐. 지금 중요한 건 A 플러스 B가 뭐야? 여기서 말하는 PU 플러스 P 플러스 Q라는 건 뭐야? 1이지. 1이야 얘. 얘가 1인 상황인 거야. 그치? 아주 특별한 우리가 이항분포를 결국 이것 때문에 배운 거야. 이것을 해석했을 때 얘 두 개 더했을 때 1이기 때문에 얘 더하면 1이 되는 거야. 뭔가 허무한데요. 되게 허무하지. 나중에 이게 나중에 이거 조금 고난이도 문제가 나올 때 있잖아. 얘랑 얘를 더해서 1이 나오게끔 이걸 만들어 직접 구성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 되게 어려운 문제죠, 이렇게.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보기 직전에는 그런 것도 다 할 거야. 그때 되면. 자, 얘가 1이기 때문에 얘 다 더해봐야 얘는 이게 n인데, 이게 n인데요? 아니야. 얘가 1이 아니잖아. 얘는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면 얘도 2분의 1이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게 다 약분이 돼. 싹 다 약분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1이 돼버려. 이 A랑 B가 1이라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 여기서 잘 생각해라. 얘랑 같은 경우는 지금 얘네들은 뭐냐면은 자, P 더하기 Q의 N승과 같아. N승의 일반항들과 같다고 얘는. 그러니까 얘 다 더했을 때는 뭐가 되냐면 얘는 무조건 1이 돼. 무조건. 왜냐하면 P 더하기 Q가 1이기 때문에 1에 N승 해봐야 1이거든. 자, 요거 진짜 중요한 사실이야. 이게 있잖아.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걸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야. 그런데 고난이도 문제에서 딱 한 문제 이거 나오면 무조건 못 풀어. 이거 100% 못 푼 문제가 돼. 근데 이것을 하나라도 요거 사실만 알고 있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 생긴다는 거야. 잘 들어라. 자다가도 또 생겨요.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지금 이항분포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금 이항분포 얘기하고 있는. 야, 요것은 이항분포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이런 사건, 이런 지금 확률 변수가 주어진 거, 이러한 확률 변수가 주어진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해, 이거를. 이거 전체를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이항분포 표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B라는 사건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n번 할 거야. 이 독립시행이야, 전부 다. n번 할 거야. 그런데 이 n번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바로 P야. 이렇게 나식 표시를 한다. 실제로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하고자 하고는 싶은 거는 오늘 잠도 많이 자는데 이러지. 중요한 것은 애들이 요것만 나오면은 문제는 정말 쉽게 다 풀려.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어진 문장을 갖고 문제 안에서 이걸 뽑아내는 게 힘들어. 그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여기서의 문제는 BNP만 주어지면 그냥 다 풀 수 있어. 왜 그러냐면 봐봐. 그냥 여기서 정리해보자 한번. 야, 여기 이런 이항분포가 주어져 있다는 건 뭐야? 이런 표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표를 그려서 얘 곱하고 얘 곱한 다음에 기대값도 구하고 얘 제곱해서 다 한 다음에 분산도 구하고 거기다 노트셔가지고 표준편차도 구하고 이래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 내가 요것만 구해주면 여기서의 평균은 그냥 NP야. 이거 두 개 곱하면 그냥 평균이 돼버려. 분산은 여기 다음 장에 나와. NPQ야. Q는 뭐야? 이때 Q는 1-P 요거야. 그럼 당연히 뭐 표준편차 같은 경우는 루트 NPQ
자, 요것만 구해놨더니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순식간에 나와. 그러니까 이것은 어려울 게 없어. 얘를 구하는 게 문제. 지금 애들이 이렇게만 나오면은 이렇게 풀면 돼.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실제로 내가 문제를 주어졌을 때 이 문제가 주어졌은 그 상황을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워. 여기 있는 문제들 풀면서는 너가 항상 요거에다 집중을 해야 돼.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문제들 보면은 쭉 봅시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음. 자, 내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줄게.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진 경우, 어떻게 주어진 경우, 주어지지 않은 경우 계속 나오지. 여기 있는 것들이 이항분포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을 구하기. 자,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보면 다 어려울 건 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가 문제를 봤을 때 얘를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느냐 그 문제야 항상. 그 문제 속에서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거. 항상 요거를 머릿속에다가 박아놓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중요한 건 요거. 일단 요거의 개념은 뭐야? 얘는 이항분포야. 이항분포라는 게 있고, 이항분포라는 걸 어떻게 할 거냐? 내가 n번을 하겠다는 거야. 독립시행을 총 n번을 할 건데, 그 중에서 내가 관심 가지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했을 때, 걔가 0번 일어날 수도 있고, 1번 일어날 수도 있고, 총 n번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확률 변수로 두었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느냐? 요것을 지금부터 많이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자, 문제에서 이항분포를 끄집어내라. 그런 다음에 요것은 계산만 하면 된다.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이게 뒤에 보면은 뭐 이항분포의 그래프 해가지고 쭉 나와 있지. 이건 나중에 뭐냐면은 정규 분포를 염두에 두고 미리 한번 나온 거야. 이건 나중에 정규 분포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가 될 테니까 여기서는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 봐봐.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보자. 자, 이거 같은 경우 지금 통계적 확률을 나타낸 거야. 그런데 숫자가 점점 많아질수록 굉장히 완만한, 굉장히 아름다운 곡선이 그려지고 있지. 산 하나가 정확히 이제 좌우가 대칭인. 이게 수학적으로 큰 수가 되면 될수록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큰 수의 법칙 내지는 대수의 법칙이라고 그래. 요 밑에 나와 있지. 그러니까 n이 실제로 보통 한 30이 넘어간다고 치면 이것은 이제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건 선생님들하고 이게 얘기가 돼야 될 거야. 보통 수학에선 저게 30 넘어가면은 정규 분포화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건 사실 논쟁의 여지가 있잖아. 정확히 정해진 게 없어. 그래서 아예 실제로 문제에서는 그냥 아예 큰 수를 줘. 그래서 100, 1000 이런 식으로 숫자를 줘. 그럼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도 얘는 정규 분포로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이게 이제 큰 수의 법칙 이렇게 되고요. 여기 있는 문제는 풀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259페이지 요거는 풀어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261페이지 수학원 수학2에서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 유도 있는데, 자, 요건 하지 마. 너 요거까지 하면은 골치 아파서 안 돼. 요건 하지 말고 나중에 너 이제 기말고사 볼 때 되면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또 얘기가 나오지 않겠니? 이런 건 나올까 저런 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 증명 문제를 하나 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선생님께서 대충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거 필요하면 내가 그때 할게. 이거 지금 내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줄 만한 전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거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항분포까지가 다 끝난 거고, 여기가 지금 오늘 아까 얘기했었던 그 두 큰 갈래 중에 위에 있는 거, 확률 분포 중에 이항분포 아니지? 이항분포 나중에 나올게요. 확률 변수 중에 이산 확률 변수 중을 가르쳐 준 거야. 그걸 통해서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나오고, 그 확률 질량 함수는 함수가 아니라 도표다. 그 도표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식, 그것들 지금까지 계속 배운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이항분포라는 게 있고, 우리가 결국 이항분포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조사한다는 것은 그거야. 선호도를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조사할 수 있지만, 일단 기아 아니야. yes or no 이게 제일 가장 많거든. 그 yes or no를 막 이제 관심 사건을 yes, 비관심 사건을 no라고 했을 때 이 관심 사건이 얼마만큼 등장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이항분포.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이 개념은 일단 머릿속에 당장 외울 수는 없어도
아 이런 거구나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나중에 이 강의를 다시 들었을 때 아 맞아 저거였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는. 자 그리고 요걸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야 이거 어떻게 다 계산해요? 아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최종적으로 나온 게 이항문부 B고 이 B라는 것은 B라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은 어떤 내가 이항분포를 하는데 이 관심사건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내가 n번을 시행을 했을 때 그런데 그 n번 시행하는 것이 각각의 어떤 확률이 P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 표현된 것은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게 정의야. 깔끔하죠? 그럼 일단 오늘 여기 이거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지금 이제 연속 확률 분포 아까 얘기했던 거 정규 분포까지 가는 거 그 얘기를 할게.